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로써 세종보 재가동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천막농성을 친 지 24일째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에 친 천막농성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세종보 사안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해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 의장님 여기에서 몇 번 뵌 것 같아요. 이유가 많이는 있나요? 안 왔습니다. 예. 많이는 뭐 예. 마음만큼 자주는 못 오고 있고요. 예. 힘을 보태고 싶은데요. 지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네, 감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농성 천막이 그 4월 30일 날 이제 쳐졌는데 그때 또 오셨죠? 오셨고 네. 5월 2일 날 그 다다음 날 또 의원으로서의 그 입장문을 또 세종보 관련한 예. 입장문을 또 내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그 세종보 이 재가동 계획에 대한 뭐 강한 유감과 함께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종보를 우리가 뭐 좀비보다 이런 얘기도 예. 많이 하는데요. 예. 정말로 환경 하천의 건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예. 그 초반부터 보면 이게 소수력 때문에 보가 수량 확보를 위해서 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수력을 위해서 보를 가동해야 된다라는 약간은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참에 시민들이 건강해진 하천을 보고 반가워하고 기뻐했듯이 잘못된 어떤 정책 판단이 강행되기 전에 같이 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동 중지뿐만 아니라 해체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수력을 위한 보호는 필요 없다 해서 해체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보가 이제 그 만들어진 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닫혀 있을 때도 그 보았을 텐데 네. 뭐 어땠습니까? 세종 이쪽의 상태는? 특히 이 한솔동 특정 단지는 하천에 근접한 단지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악취 그리고 그 낙차에 의한 소음. 그 또 이렇게 물이 가두어짐으로써 강바닥이 이제 어떻든 악화되기 때문에 부영향도 일어나지만 그 녹조를 비롯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뭐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녹조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그 녹조가 가진 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던가 많은 연구 해외 사례에서도 위험성이 인간에게 치명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치명적인 그 맹독성 물질이죠. 이것이 또 주변에 어떤 뭐 벼농사라던가 실제로 낙동강 유역에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쪽 친수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운동도 하고 계신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 확언하기에는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충분한 어떤 개연성은 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국민들의 건강,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수생태계에 대한 데이터나 그 위해성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결론은 환경부가 앞장서서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각가지 그 민원들이 다 제기됐었고 이 생태계가 뭐 거의 수장이 된 거죠. 뭐 거의 없어진 거죠. 생태계 자체가 여기 모래톱이라든지 물대새의 그 수달 삭들의 놀이터인 이곳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물이 많이 이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또 녹조가 이제 이렇게 창궐 했다는 거고 녹조는 또 이 국민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수상 스포츠를 즐긴 분이 이제 저희가 협의체가 그 당시에도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피부병이 심각해서 도저히 금강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착장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그 선수들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겠다, 이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어졌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작년입니다. 바로 23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금강의 수위가 보가 가동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람하기까지 한 1m 정도도 안 남았었거든요. 그걸 모든 뭐 집행부 공무원이라던가 이 안전을, 시민들의 안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뭐 24년도에는 비가 그만큼 오겠어?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밑에 있는 보는 이제 4m인데 열어놔도 아무리 열어놔도 이제 강물의 그 한 3분의 1 정도는 고정보 4m 높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홍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이런 맞습니다.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제 그 마리나 선착장 그 사업주셨던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 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기서 수상스키를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맑았던 제첩이 엄청 많았던 이런 그 아주 이 물을 떠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는 문화해설사분의 증언을 듣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금강물을 떠서 매운탕을 끓였다고요? 저 어릴 적엔 그랬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은 거의 그 여름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강수육하러 온 사람들이 몇백 명씩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있던 이런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닫고 나서는 2년 정도 있으니까 마리나 선착장이 이제 거의 배를 못 댈 정도로 이제 그 펄로 들어차가지고 결국은 이쪽에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고 포기하셨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악취랑 펄이 뭐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어쨌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 6월에 수문을 닫게 된다면 그게 그 미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겪어야 고통을 견뎌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수문이 또 열린 기간도 지금 6년 돼가고 있습니다. 수문이 열린 뒤에 이쪽은 뭐 저도 이렇게 봐도 그냥 뭐 새소리 들리고 너무 좋은데요. 이쪽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일단 수문이 열리면서 민원이 이제 우선은 없어지죠. 낙차, 악취도 소음, 악취도 없고 그 강이 건강해지면서 당연히 자연의 일부인 인간들의 삶도 건강해지겠죠. 그 부근에 살고 계신 직원분들에 의하면 창문을 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 악취 때문에 창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저희들이 많이 들었지만 미오종개가 돌아왔다. 그 모래 아래서 흰수마자도 들어오고 모래여울에서 사는 맞습니다. 흰수마자 얘기도 그리고 수달 또한 먹이 활동을 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뭐 이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실제로 살고 계시는 세종 시민들조차도 강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본인들 또한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강은 바로 사람도 함께 그 공존할 수 있는 강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잖아요. 바로 사람들에게도 건강성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한다는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세종보가 지금 30억 들여가지고 환경부가 지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고친 것 같긴 한데요. 이쪽 그 수목 제거 작업도 또 세종시에서 또 또 돈을 들여가지고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재가동할 준비들을 지금 마쳤는데 환경단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그 고장이 너무 잦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고물보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그 하던데요. 의장님도 보시기에 좀 뭐 그러한 그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도 세종보 현장에 나와서 수자원공사에 관리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소수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터번이 되게 고장이 잦았다. 야, 라는 말씀을 본인들도 주셨고 인정을 했군요. 네네. 예.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그 운행 일지 같은 걸 받아보면 예, 다 예. 이게 객관적으로 나오니까요. 예, 예. 보호를 가동을 하게 되면 이응다리 주변의 수심이 얼만큼 높아집니까? 예, 라고 예. 질문을 드렸더니 네.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30cm에서 40cm 정도는 높아진대요. 예, 예.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보를 네. 이제 다시 가동을 하게끔 예산을 드리고 또 세종시는 주변에 수목을 제거를 예, 예. 하면서 또 예산을 드리고 예.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종시가 받는 혜택은 이응다리 주변의 수심이 한 30-40cm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건가? 물환경 보존법에 국가와 이 지방자치단체의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예, 예, 건강하게 예, 예. 하천을 관리해야 하는 예.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 환경부가 어쨌든 뭐 6월부터 재가동을 이제 그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세종 시민들한테 의견도 좀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네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매일매일 여기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예, 예. 보 가동에 대해서 질문조차 없이 어떤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렇게 강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원진 장관의 어떤 학자적 양심에 제가 예.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예.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그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 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의 의견, 예, 예.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특히나 이건 또 건강상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예, 예. 되는 그렇죠. 것이라 그렇죠. 함부로 다급하게 예, 예.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말 후진적인 행정이거든요. 예, 예. 그럼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이게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네. 그거는 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금강을 관광지화 하자는 거거든요. 네, 예. 뭐 대관람차를 세우고 수륙 양용차를 띄우고 오리배를 띄우고. 오리배를 띄우고 그래서 수량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네, 예. 그걸 조금 더 솔직한 용어로 바꾸면 저는 토건이라고 봅니다. 네, 토건 사업을 그렇죠. 좀 하겠다. 네. 네.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사실 시가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연구 용역이 심의를 통과하는데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시 재정이 힘드니까 이걸 또 민간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자유치를 하면은 민자 같은 경우는 또 철저하게 사업의 논리, 그렇죠. 수지타산을 자본의 따질 거 논리로 아닙니까? 가죠. 네. 근데 그러면은 사업성이 있을까요? 그 뭐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이게 시도를 했다가 이게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지는 시민들의 그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그냥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데가 그런 많습니다. 많이 있죠. 네. 예, 예. 정말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하천을 우리 시민들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시의회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강을 돌려준다면 너무 좋죠. 이용할 수 있고 강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지만 아쉽게도 강을 배경으로 한 자본의 논리인 거죠. 이용형 시설들을 만들고 그 이용형 시설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관광 도시로의 어떤 발판을 삼겠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마리아나 순찰장 그 사업주분이 했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은 이 볼을 맞고 나서 그 선수들이 그 피부병 걸리고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접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런 친수 공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뭔가 물을 통해서 많은 물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하겠다, 소위 그 장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게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강의 건강성이 위협받게 되면서 발생할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발의하셔가지고 공포된 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무엇이고 그 조례가 지금 재가동을 어쨌든 금강을 좀 더 강답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좀 유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종보 주변의 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서 시민협의체가 환경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시민들의 좀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호응을 이끌어내자는 점도 좀 있습니다. 물론 국가하천인 금강을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수질 조사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조금 더 역할을 더 확대를 하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정리 말씀차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보가 가동이 되어지면서 금강의 수량이 높아져서 심리적인 어떤 가치가 커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시민들도 계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진 수량을 보면서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너머에 그 강 바닥에서는 강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강이 강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무수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생명은 곧 또한 우리 사람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삶을 위해서 더 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본의 힘이 아닌 생명의 힘에 우리 세종 시민들이 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종보의 흉한면과 또 괜찮은 금강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같이 두루두루 직접 목격한 증언.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오마이TV는 앞으로도 환경 분야의 그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 세종보 재가동 문제에 대한 소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